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나보 보고서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지난달 말일 발간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입니다.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분석,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및 세목별 주요 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5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특징 및 총평, 의원 말이 세법 개정안의 현황 및 특징,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2025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 마지막으로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2025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자녀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조세의 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한 세수 증가형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자본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되 그 재원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원 말이 세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안은 총 758건입니다.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원, 서민, 소상공인 세부담 감소 등 민생지원 목적이 대부분이며 정부안에 없는 상증세 개편, 조세지출 결산서 제도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부안의 세수효과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37.8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18.8조 원, 증권거래세 12.8조 원, 교육세 6.6조 원 증가 등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누적법 기준 34.4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3.4조 원 더 큰 세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담 귀착 분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순액법 기준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이 약 4,300억 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약 6.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세부담 귀착 분석 차이는 대상 분류와 세수효과 전망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배당 기업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효과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로 분류하였고 정부는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법 개정안 분석입니다. 먼저 고배당 기업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특례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분리과세 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아서 기업의 배당 확대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 수익계층이 총 급여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자영업자와 면세자는 제외되고 있고 대부분 유자녀 가구가 느끼는 세부담 경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확대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기부금 대비 운영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32곳의 기부금 대비 운영비 비율이 법정 한도인 1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 확대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법인 세율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인 세율 인상의 주요 논거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복지 지출 확대 등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법인 세율을 인하하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 등입니다. 반대 논거는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세율 인상의 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과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제작 편수가 감소하고 제작비가 증가하여 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웹툰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는 총 매출은 증가 추세이나 중소 제작자의 제작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황 및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조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정부안은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면 한도와 추진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공장 이전은 대부분 수도권 내 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감면 기간 확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기업 이전 유인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율 인상입니다. 정부안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고 세수 확대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등 과세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입니다. 정부안은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율을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율 인상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재원을 일정 부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출 금리 등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국가 전체적인 교육 재정 배분 구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예산정책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